자, 이어서 359번 문제. 자, 세 개의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제 대소 비교의 제일 기본은요, 이제 빼서 0보다 큰지, 양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A, B 같은 경우에는 빼서 해결하기에는 뭔가가 좀 그렇고, 이제 나누었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이제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A하고 B 값의 대소를 비교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A, B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A를 B로 나누어서 뭐가 나오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A를 B로 나눴으니까 이제 그 루트 2하고 루트 2는 동일하니까 루트 2에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에 나눴으니까 그죠? 지수끼리는 빼기가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해 보니까 얘는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에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요 값 자체가 얘를 지수함수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값 자체가 얘는 1보다 작죠. 자,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함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값이 y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 0,1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얘가 보시면은 요 값은 0보다 크죠. 그죠? 0보다 큰 값을 넣어주게 되시면 요 값이 나올 텐데,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1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A에서 B를 나눈 값이 1보다 작으니까 A는 B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B하고 C하고를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B하고 C의 대소를 비교해 볼 건데, 뭐 동일한 원리로 B로 C를 나눠 볼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작업을 먼저 해봅시다. C라는 애를 루트 6이라고 놓지 말고, 루트 2에 루트 3에 루트 3 거듭제곱이라고 놓자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루트 2의 루트 3 거듭제곱과 자, 이렇게 루트 3의 루트 3 거듭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B를 C로 B를 C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죠? 그럼 이제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거듭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또 동일하니까 1 나오겠네. 1. 그죠? 써볼까?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루트 2 같은 경우에 요것만 남거든요.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이제 동일한 원리인데 얘는 이제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요 지점이 뭐냐면 얘가 0,1이겠죠. 그죠? 근데 요 값을 보세요. 요 값이 뭐가 나오죠? 0보다 작잖아. 그럼 이제 여기 0,1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1보다 작겠죠. 그죠?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지? 요 값이 나올 테니까 요 값.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이니까. 따라서 B에서 C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죠? B는 C보다 작겠죠. 자, 이렇게 대소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A, B, C라는 그죠? 이러한 부동호 관계 크기 대소 관계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한 방에 나와서 좋군요. 만약에 이제 B가 C보다 컸으면은 C하고 A하고 한 번 더 비교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대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좀 이용을 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어쨌든 대소를 비교할 때는 빼보거나 나누어 보거나 얘는 제일 기본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360번 문제 볼게요. 360번 문제는 뭘까요? y는 2x 거듭제곱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gx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갖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그림 그려봐야 되겠는데. 그죠?
자, y는 2x 거듭제곱이니까 뭐 여기 1 이렇게 있고 y는 2x 거듭제곱 뭐 이렇게 대략 그리면 y는 원점 대칭이니까요. 원점 대칭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가게끔 잡아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알파하고 베타하고 관계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알파 콤마 f 알파가 있고 그럼 뭐야? 베타가 더 큰 거죠? 대략 잡아야지 뭐. 여기를 알파 이렇게 잡으면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베타가 있나 보지 뭐. 그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 값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f 알파는 뭐냐면 요게 이제 a거든요. 얘가 알파 콤마 f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알파 콤마 g 베타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 콤마 g 베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여기. 요게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얘가 C고 C가 뭐냐면 베타 콤마 G 베타고 얘는데 베타 콤마 F 알파랑 베타 콤마 F 알파는 여기 있겠죠. 요 지점 여기가 뭐냐면 D래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이제 구할 수 있겠네. B는 알파 콤마 G 베타니까 여기가 B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각형이. 사각형이 나왔고 사각형의 넓이 이건 뭐 무슨 사각형이에요 이거? 직사각형 나오는 거죠.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넓이에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사각형이라는 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사각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길이죠. 길이. 길이는 양수 조건을 준 겁니다. 양수 조건. 그리고 이제 최소값이 나왔죠. 최소값. 최소값과 양수 조건이 합쳐지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산수의 기하 평균입니다. 이건 뭐 그냥 자동이야. 그리고 항상 지수 쪽에서는 산수의 기하 평균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닐 수도 있는데 산수의 기하 평균은 먼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사각형 넓이는 뭐 이제 여기 뭐예요? 여기 뭐 구해 좋네. 그죠? 사각형 ABCD는 2 곱하기 요거 가로의 길이 곱하기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뭐야? F 알파 빼기 G 베타 이렇게 되겠죠? F 알파 빼기 G 베타. 그럼 이제 F 알파는 근데 G 베타를 선생님이 G 함수를 안 써서 그러니까 fx 함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x 거듭 제곱이면 gx 함수는 얘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거듭 제곱인데 이거는 이제 써놨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 알파는 2의 알파 거듭 제곱이고 여기가 이제 2의 알파 거듭 제곱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베타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베타 거듭 제곱인데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2의 알파 거듭 제곱 더하기 2분의 1 베타 거듭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넓이의 최소값. 그럼 이제 계속 써볼게요. 2의 그죠? 2의 알파 거듭 제곱 더하기 자, 요걸 좀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거듭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베타 거듭 제곱의 최소값. 오호. 이 둘 다 양수죠, 양수. 이 두 개 양수. 오케이.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알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아.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쓰면 됩니까? 산수의 기하 평균 쓰면 바로 나오네요. 그죠?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친구만 산수의 기하 평균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하면 2의 알파 거듭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거듭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2의 알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거듭 제곱. 그럼 얘는 2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냐면 마이너스 2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2 루트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자 2분의 1 나오면서 그죠? 1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1이 나올 거고요. 앞에 2라는 애와 곱하게 되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어쨌든 넓이의 최소값은 2가 나오네요. 2. 그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수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였고요. 뭐 시작은 되게 거창했거든요. 뭐 역함수 막 나오는 것 같고, 아니 역함수가 아니라 그 대칭 이동하는 함수 막 나오고 뭐 짚는데 그 함수 위에 있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실상 막상 구해보면 산수기하 평균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1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는 a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이 각각 a, b, c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선의 발 뭐 d 이렇게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DEC가 한 직선 위에 놓이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DE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DEC가 보이네요. 그죠? 자, 이제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얘도 요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지수함수는 그리지 말고 점만 찍어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A가 있는 거고요. A하고 여기 C라는 점이 있었겠죠. 이렇게 가다가 4x 거듭제곱하고 만났는데, 그럼 4x, A를 넣어서 4의 x 거듭제곱이 나오는 이 B라는 점은 4의 A 거듭제곱이겠죠, 여기. 그래서 얘는 A, 4의 A 거듭제곱이 나오는 B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좀 더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 A, 8의 A 거듭제곱이겠죠. 그럼 A를 이제 요 A라는 점에서 Y축에 내린, 지금 이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D라는 점이 나오는데, D라는 점은 8의 A 거듭제곱, 0,8의 A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기 2인데 2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군요. 2가. 그럼 뭐가 2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걸 넣었더니 8에 도대체 뭐를 넣었더니, B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뭐를 넣었더니 4의 A 거듭제곱이랑 높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B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A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B값이 튀어나오는데 3분의 2A예요. 3분의 2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A를 넣어주면, 그죠? 3분의 2A를 넣어주면 4의 A 거듭제곱이 나오면서 2라는 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직선이 DEC가 일직선상에 놓였다. 이 얘기잖아요.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그죠? 일직선상에 놓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일직선상에 놓였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여기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삼각형이냐면 여기 큰 삼각형 보이시죠?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닮음. 닮은 삼각형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건데, 지금 일단 요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뭐냐면 3분의 A가 되겠죠? 3분의 A 대 요 길이 4의 A 거듭제곱은, 자, 이렇게. 요 길이 A 대 8의 A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를 내항 외항 곱해서 얘를 뽑고, 그죠? 내가 날라갈 거고. 자, 얘를 8의 A 거듭제곱으로 뭐 3 곱하고 4의 A 거듭제곱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2의 A 거듭제곱 나오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A 값 구하는 게 답이니까 A는 로그 2 미 3이다. 자,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얘도. 자, 이어서 A 값 구하는 거니까 36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했을 때, a,n, bn 위에 있는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fn이라고 했을 때, 정수인 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하셔. 이게 있잖아. 그림 그리면 얘도 끝나는데, 일단 이제 함수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y는 쟤도 있지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니까 9분의 1에 x 빼기 2분의 11 빼기 9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쟤는 y는 마이너스 묶고 2분의 1로 또 묶으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12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얘를 보세요. 얘랑 이제 보면 이 함수를 보면 사실 x축 대칭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함수라는 애는 지수함수를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는 올라가는 요 각도가요 굉장히 높아요. 사실 여기 한 칸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있는데 여기에 2를 대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차이 안에 그 자연수라든지 정수가 그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여기 사이에는 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y는 2x 거듭제곱만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제 니네가 보기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1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란 말이야. 그지? 그럼 2를 넣었을 때는 여기가 4니까 여기서 벌써 2에서부터 4까지 여기에 이 간격의 차이가 2만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선생님이 3을 넣었다 가정하면 여기에 3이 있을 때 벌써 어디로 올라가냐면 8만큼으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간격은 4만큼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는 각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이 간격에 있는 정수인 점들을 이 문제를 참 잘 파악해 보면 정수인 점의 개수가 n을 넣었을 때랑 n 플러스 1 넣었을 때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가 일정한 거죠?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간격은 올라가는 각도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을 수가 있는 점은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그럼 정수인 점이 변하지 않는 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지수함수의 특징은 그래프가 뭘 따라가더라? 점근선을 따라간다. 점근선.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이라는 점근선을 따라가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이 y축을 기준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0을 넣었을 때가 1인데 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때는 다 1보다 작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변화하는 각도가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0부터 출발해서는 변화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지. 말이 이해 가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볼 건데 사실상 그리지 않더라도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2분의 11 콤마를 이동을 해야 정근선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 4만큼 가야 그러니까 4만큼 가야 정근선 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정근선을 지나가야만 이 값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1보다 큰 답이 나와야 될 거니까 아마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림 그리는 게 참 그러니까 먼저 이제 9분의 1에 x-2분의 11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2분의 11 콤마
마이너스 9라는 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마이너스 9라는 데를, 이쪽을 정근선으로 갖는 어떤, 정근선 한번 선생님 잘 그려볼까? 자.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갈 거고,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물론 정근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만나도 안 되죠. 그죠? 만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인데 2분의 12를 지나가서야 여기의 간격 안에 정수인 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수인 점이. 말이 이해가죠? 그 나머지 2분의 12보다 앞에 있을 때 여기 간격이 있잖아. 변하잖아. 엄청 무수하게 변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얘는 이제 4,12니까 4,12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4,12를 잡아야죠. 2분의 12보다 작겠지. 4,12 좀 높게 한 요 정도 뭐 이렇게 있나? 4,12 이렇게 잡았어. 여기도 이제 얘를 4,12를 정근선으로 가야 되니까 얘도 정근선 하나 뭐 예쁘게 그려보자고. 4,12 이렇게 잡았어. 자, 그래놓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서 얘는 뭐야? 이제 x축 대칭이죠. 그럼 여기보다 한 칸 내려가게끔, 그죠? 이렇게 잡을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맞죠? 그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얘와 여기의 간격이 정수인 점들의 개수가, 그죠? n의 값이 결정이 됐을 때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n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무수하게 많다니까, 이거. 당연히 크고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언제 안 변할까? 봤더니 얘는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4보다 커지는 순간. 얘는 2분의 11보다 커지는 순간. 그럼 얘와 얘의 공통점은 2분의 11보다 클 때겠죠.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6입니다, 6. 그죠? 이거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자체를 조금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면, 그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도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자, 이어서 363번 문제. 자, 다음을 만족하는 A, B에서 B-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B-A가 최소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고요. A를 뺐으니까 그러면 A는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A의 최대값. 그럼 이제 최소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구분을 줘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볼 건데 이렇게. 자, 요걸 먼저 보자고요. 양쪽에 2x 거듭제곱을 곱해서 2x 거듭제곱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a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럼 얘는 a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뭐 얘가 이제 해보면 알겠죠? 얘가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x 값이 a에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얘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 최소값보다도 작아야 되겠죠. a는 얘 최소값보다도 작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좀 헷갈리면은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자꾸 그리기가 싫어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보자고요. y는 2분의 1 x-1 여기 1, 요점 지나가면서 감소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x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 높이 있을 거고 2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 낮게 있을 텐데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a는 이 함수보다 자,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이 y는 a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a 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뭐가 나온다? 2분의 1 나오는 거죠. a가 2분의 1. a의 최대값은 2분의 1. 요거 하나 나왔고. 그럼 이제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번에 이제 마찬가지 요쪽 봐야죠. 요쪽. 양쪽에 8x 거듭제곱을 곱하니까 2의 x 플러스 1 거듭제곱이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양쪽에 8x 거듭제곱을 곱하면 그럼 이제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2의 x 거듭제곱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올 거냐면, 8이 나오죠, 8.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올 거냐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b 값이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b 값은 8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값은 8입니다. 8.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8-2분의 1이군요. 그래서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2분의 15.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죠, 얘는. 자, 364번. 이것도 이제 뭐 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내상 얘기하는 중앙의 식을 좀 중요하게 봐달라. 요 문제였죠.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을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을 W라고 했을 때 다음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식이 물론 중요하고요. A는 그냥 상수라는 사실을 알았고, 뭐 이제 중요한 제일 밑에 포인트는 밑에 쪽에 있겠죠.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T가 15가 되는 시점에, 그죠? 기대 자산은 W15라고 쓸까요? 얘는 초기 자산의 3배다. 초기 자산의 3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을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 그죠?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K배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요 얘기네. 그럼 이제 K 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15를 이용해서 뭔가 식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 W15, 3W5는 2분의 W5, 10A, 15 이렇게 쓰고 1 더하기 10 A15 이렇게 쓰겠네. 뭐 식이 좀 이상해져 버렸네. 자, 이제 정리. 얘랑 얘랑 지워지고 6은 10에 15A 거듭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0에 15A 거듭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뭐 식을 좀 정리해도 되고 정리해 볼까? 얘랑 얘랑 곱해지고 10에 곱하면 30A 거듭제곱 더하기 10에 15A 거듭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겠네. 인수분해 할까? 이게 10에 15A 거듭제곱의 제곱이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15A 거듭제곱 더하기 3 10에 15A 거듭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그럼 이제 10에 15A 거듭제곱은 양수여야 되죠. 양수니까 2가 나오겠네. 2가. 여기까지 뽑아놨어. 자, 이 상태에서 얘를 30일 때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KW5가 나올 건데 그죠? 위의 식을 써야 되는데 2분의 W0 있고 10에 30이니까
A 이렇게 있을 거고 1 더하기 10에 30A 이렇게 되나 보죠. 그죠? 이 얘기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K를 구하는 거니까 K를 구하는 건데 2분의 1 곱하기 이거 구해놨잖아. 이거 4 곱하기 구해놨잖아. 이거 5 이렇게 그럼 지워지면서 10 나오는군요. 10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아마 뭐 여러분 다 풀었을 것 같아. 듣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그죠? 이어서 365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